네, 통일교의 각종 청탁을 승인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됐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이어서 한 총재 신병까지 확보하게 된 건데요. 이 통일교 로비 의혹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법원은 내일 있을 김건희 씨의 형사사건 첫 공판기일에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한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지병도 있고 또 고령이고 도주 우려 등이 없기 때문에 구속은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이유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어제 저도 고령의 이유로 기각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정재욱 부장판사가 이전에 김건희 씨, 이상민 전 장관, 윤영호 씨를 구속할 때와 동일한 이유, 즉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구속이 됐습니다. 어제 그 최후 진술에서 한 총재가 나는 초종교적 지도자다. 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사실 증거 인멸의 이제 사유로 특검 측에서 주로 내세운 것들이 굉장히 절대적인 권력자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이제 그 교원들이나 직원들에 대한 지배력이 굉장히 강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 그게 가장 큰 사유였는데 이 말이 자충수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최후 진술이라는 게 보통 재판부의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건데요? 본인의 진술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담당 판사로서는 피의자의 그 태도나 그런 그 진술에서 어떠한 증거 인멸의 우려나 도주 우려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그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검 측에서도 어제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면 220쪽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했고 심사 전에 이미 420여 쪽에 이르는 구속 의견서를 제출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내용인지 궁금한 게 앞서 되짚어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그렇고요. 한덕수 전 총리 때도 그렇고 이보단 적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PPT가 178페이지, 한덕수 전 총리도 160페이지였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제 양이 많은데 물론 양이 많다고 준비를 많이 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특검 측에서는 지금 이 사안이 구속영장의 발부가 김건희 씨에 대한 재판 여기 통일교의 알선수재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권성동 의원의 수사와 기소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많은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특히 어제 정원주 전 비서실장까지 같이 영장이 청구됐는데 이 부분도 주목할 것이 특검 측에서는 혹시나 하는 한학자 총재의 영장이 기각될 그런 플랜 B를 계획하고 영장 대상자의 이 전 비서실장을 같이 넣은 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한 총재는 구속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이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기각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한 총재가 구속이 됐기 때문에 사실 공범의 지위에서 영장이 청구된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 어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 바로는 통일교의 법무보고 같은 보고서에 전 비서실장의 진술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정 씨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윗선의 책임을 떠넘겼다 이렇게 진술을 한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어제 한 총재가 구속이 됐다는 것은 이 정 전 비서실장도 한 총재의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이고 공범의 지위에 있기는 좀 보기 어려워 보이고 다툴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본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한학자 총재 신병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특검 수사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일단 저희가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크게 4가지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영장에서는 통일교 교인들이 이제 국민의힘이 입당한 것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부분은 빠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추후 조사를 조금 더 진행한 후에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겁니까? 예, 최근에 이제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당원이 굉장히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11만 명 정도로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요. 따라서 이번 영장에는 내용엔 포함이 안 됐지만 이번에 한 총재가 구속이 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도 굉장히 탄력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통일교 간부들이 특정 후보를 국민의힘 당대표로 지원하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입당 원서를
전달하는 등 이런 강압적인 당원 모집이 있었다는, 즉 정당법 위반 사유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핵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 측은 사실 정당 명부도 지금까지는 확보가 안 돼 있었고 통일교 한 총재의 구속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신병이 확보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좀 지지부진했는데 이번 구속을 계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층 더 속도감을 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압수수색을 한 곳이 국민의힘 당사가 아니라 이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업체였잖아요. 네. 그 결론적으로 지금 아직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못한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특검이 다시 당사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어제 특검 관계자가 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 한 말에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네. 특검 관계자가 국민의힘 당사에 대해서는 압수가 완료됐다고 말할 수 없고 중지됐다 이렇게 얘기했고 관련된 업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완료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중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즉 그렇네요. 업체에 대해서 확보한 자료는 제가 볼 때는 사실 당원 가입 날짜라든지 뭐 단순한 자료들 위주로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당원들을 대규모로 가입시키고 그런 교원 명부를 교부하고 이런 부분들은 당사의 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의힘 압수수색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어제 한학자 총재가 최후 진술에서 자신은 정치를 모른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관련 부분도 이 부분과 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정교 유착이라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언론이나 이제 국민들 인식이 그렇게 되고 있다 보니까 본인은 정치에 대해서 모른다. 그리고 한국 정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얘기하면서 정교 그 유착이라는 그런 고리를 끊고자 하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예전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구속될 때 한학자 총재의 뜻을 받들어서 교단이 국가를 지배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이 말들에 대한 부인의 성격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통일교 뭐 압수수색 관련해서 관봉권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 관봉권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가려고 했는가를 지금 특검에서는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으세요? 관봉권이 이제 권성동 의원 통해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갔다고 의심하는 게 이제 특검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관봉권에 왕자가 새겨진 자수가 달려 있는 이제 비단으로 포장이 돼 있었다. 거기서 이제 연유하게 된 건데요. 근데 그것은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이제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 보이지만. 통일교를 압수수색했을 때 다량의 관봉권이 나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통일교에 그렇게 다수의 관봉권이 있는데 관봉권이라는 것은 한국은행과 시중 금융기관 간의 거래에서 주로 사용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어떻게 통일교에 다량의 관봉권이 있을 수 있는지 여기에 특검이 주목할 것 같고 그럼 관봉권이라는 것은 통일교에 있는 것 말고는 어디로 간 흔적이 남아 있을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김건희 씨의 첫 공판이 열립니다. 법원이 언론사들의 법정 내이제 촬영을 허가했는데 앞서 이제 김건희 씨 측에서는 재판 공개를 막아달라고 했지만 법원이 어쨌든 촬영을 허가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통상적인 건지도 궁금하고 어쨌든 법원이 촬영을 허가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통상적이지 않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대법원 규칙에 보면은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재판 촬영은 공개가 불허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공익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허가할 수 있는데 어제 재판부의 이제 말에서도 알 수도 있으시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여기서 이제 아실 수 있는데요. 따라서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고 보통에는 전직 대통령 정도가 이런 식으로 이제 허가가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뭐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다 이렇게 촬영이 허가가 된 적이 있었는데 전직 대통령의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촬영이 허가된 케이스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가 될 텐데 보통 보면은 어떤 복장을 하느냐도 네. 상당히 관심인데 이게 뭐 사복을 입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수영복을 입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이게 뭐 정해진 규칙 같은 게 있는 겁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물론 그 옷에 따라서 무슨 판결이 크게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요.
피고인 입장에서는 모든 부분들이 다 본인에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사전에 변호인들이랑 굉장히 신중히 상의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느냐 아니면 부인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복장이 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요. 범행을 자백한 경우에는 사실 수용복을 입고 나오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죄가 있는데 멀쩡히 사복을 입고 앉아 있으면 재판부나 볼 때 조금 민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본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수용복을 입는다. 왜냐하면 본인이 죄가 없다고 했는데도 수용복을 입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구치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수용복을 입어야 되지만 따라서 네. 밖에 나와서 사복이 허용이 되는데도 죄수복을 입고 있다. 그것은 이제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이고 우리 형사사법상의 무죄 추적의 원칙이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도 범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복을 입는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범행을 다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사복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내일 공판에서 어떤 모습일지 지켜봐야 할 텐데 일단 김건희 씨 측에서는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을 하겠다고 했고 또 수사에도 어쨌든 소환에도 또 성실하게 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 계속해서 불출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비교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좀 입장이 상반돼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란죄가 이제 형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 지금 국민 여론이나 지금 상황상 본인이 어떠한 재판에 나가서 이익을 얻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클 것 같고요. 반면에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피고인들의 태도를 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에 충실히 나오지 않는다면 이 부분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은 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본인의 전략상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관련된 주범들도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범행들에 대해서는 확정된 형이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최대한 형을 낮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최대한 법원에는 협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게 수사 당시부터 태도에서 나온 그 태도였기 때문에 이 부분 법원의 출석은 충실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변론도 충실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나온 속보를 좀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더 센 3대 특검법이 조금 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됐다는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이 법안은 이제 곧 심의를 거쳐서 의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김건희 또 순직해병 내란 특검 법안에서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을 하게 되고요. 또 특검 인력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들 특검법 수정안은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민주당 주도로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후에 이제 의결 결과 나오는 대로 저희도 다시 한번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특검 관련 내용 계속 좀 짚어볼게요. 일단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수사도 성실히 받겠다라는 입장인데 일단 특검에서는 이우한 그림의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피의자로 또 김건희 씨를 소환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뇌물수수 피의자로 아예 특정을 좀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네. 이제 특검 측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이 혐의점을 좀 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제 뇌물죄로 특정이 됐다. 근데 예. 김건희 씨는 공무원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뇌물죄의 대상은 당사자는 공무원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김건희 씨와 그런 범행을 같이 할 수 있는 공무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한 것이 어떠한 특정한 증거나 진술을 통해서 확보가 됐다. 지금 이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김상민 그 씨가 이제 이원 화백 그림을 사서 1억 4천만 원에 사서 김건희 씨 오빠인 김진우 씨에게 전달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 이후에는 이제 뭐 공천이라든지 그 이후에 또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가성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김상민 씨가 이제 구속될 때 이제 혐의가 청탁 금지법이었는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 뇌물 수수가 적용됐다는 것은 청탁 금지가 아니라 이제는 뇌물 공여로 바뀔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내란 특검 좀 상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사 협조를 전제로 구치소 방문 조사가 가능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앞서 저희가 짚어본 것처럼 계속해서 뭐 내란 우두머리 재판도 불출석하고 있고 특검 조사도 거부하고 있는데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만 어쨌든 특검이 방문 조사를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이제 특검이 이제 한 발 물러섰다고도 볼 수 있지만 특검이라는 것은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이제 상당 부분 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그 피의자들과 같이 이제 기소를 해야 되는 작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한 차례 정도는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제가 볼 때는 보입니다. 따라서 조사 협조를 전제로 했다. 이 부분도 이제 이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구치소에 가더라도 사실 수용자가 그 수용방에서 나오지 않으면 끌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들이 구치소의 조사실까지 갔는데도 지난번처럼 강제 구인을 할 수는 지금 없는 상황으로 이제 보이니까 조사를 또 거부하면은 그건 또 그 모양새가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조사 협조를 전제로 우리가 구치소에 가서 조사할 수도 있으니 협조해 달라 이런 취지로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나는 방문 조사도 거부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이 부분도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지난번에랑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뭐 강제 구인을 2차례 했지만 강하게 거부해서 결국에는 거기서 끌어내오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안 하고 조사 협조를 또 전제로 이렇게 조사해달라고 이렇게 통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그렇다면은 이번에도 만약에 본인이 조사를 거부하고 수용동에서 안 나온다고 하면 사실상의 조사를 진행할 방법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